자,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자, 텐션을 혼자 찍지만 텐션을 올려서 신나게 한국지리 4-2단원 자, 문제를 풀겠습니다. 도시구조와 대도시권의 형성과 관련된 문제고요. 교재에 16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8개씩 찍어서 선생님이 영상은 2개로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저기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업로드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래서 그냥 따로 2개로 올릴게요. 이번엔 문제 양이 많으니까. 자,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밑줄 친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도시는 사람, 자본, 물자의 흐름을 통해 상호작용하여 계층화된 도시 체계를 형성한다. 자, 도시 간 상호작용에 의해서 대도시부터 소도시로 이르는 계층 구조인 도시 체계가 형성된다 그랬죠. 그러면 1번에 상호작용은 인구 규모가 클수록 상호작용이 활발하다. 이거 맞는 거지? 자, 그래서 도시간 상호작용은 인구 규모가 클수록 활발하고 그리고 거리는 가까울수록 활발한 거죠. 그리고 계층화된 도시 체계를 보시면 니은에 2번에 상위 계층의 도시는 하위 계층의 도시보다 도시 기능은 다양하고 도시 수는 적다. 그래서 우리 대도시로 갈수록 상위 도시로 갈수록 기능은 많은데 수는 적다. 이것도 맞는 거죠. 자, 1번, 2번은 간단했고 그다음에 자, 쭉 읽어보시면 자, 두 번째 문단에 90년대 이후에 서울의 가밀화로 인해 위성도시들이 급속히 성장했다. 자, 요 위성도시들에 대한 설명이 지금 3번에 나와 있는데 자, 도시 내부의 주요 교통 결절점에서 도심의 상업 업무 기능을 분담 수용한대요. 지금 3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부도심이죠. 도시 내부에서 도심의 기능을 분담한다니까 부도심이고 자, 위성도시는 자, 대도시 바깥에 있는 거지, 맞지? 그래서 대도시 바깥에 있으면서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하잖아. 그래서 지금 3번이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거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리을에 보시면 좀 종주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종주도시화가 이 말이지 인구 규모 2위 도시인 도시의 인구 규모보다 2배 이상 큰 수위 도시를 우리가 종주도시라고 하고 자, 요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종주도시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 미음에 공간적 범위 여기 대도시권은 공간적 범위는 중심 도시로의 통근이 가능한 배후농촌 지역을 포함한다. 이것도 맞는 거죠. 대도시로의 출퇴근이 가능한 범위를 우리가 대도시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다음 2번 갈게요. 2번 문제는 되게 쉬워요. 다음 도시 단원에서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발표 내용이 옳지 않은 안은 좀 밑줄이 꺼졌어야 되는데 자, 옳지 않은 학생을 고른 것은 자, 먼저 보시면 자, 도시 내부에서는 유사한 종류의 기능이 직접 하거나 분산하는 과정을 통해 기능 지역의 분화가 일어난다. 자, 도시 내부 지역이 뭐 상업 지역, 주거 지역, 공업 지역 이렇게 나눠지는 건 요거 때문이지. 도시 내부 토지의 접근성과 지대 차이, 그래서 값이 맞는 거고요. 그래서 접근성이 중요한 기능들은 도심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당연히 도심에 들어오는 기능들은 지대 지분 능력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주거 기능 같이 지대 지분 능력이 낮으면 당연히 외곽으로 빠져나가겠지. 그래서 접근성과 지대의 차이에 따라 기능 지역이 분할된다. 자, 지금 갑의 설명은 맞는 거죠. 자, 그다음 니은을 보시면 자, 도시 내부는 기능별로 지대 지분 능력의 차이에 따라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등으로 분화된대요. 그러면 지대 지분 능력은 자, 도심에 입지할 수 있는 것들은 지대 지분 능력이 좋은 거죠. 왜냐하면 도심은 임대료가 비싸니까. 반대로 도심에 입지하지 못하는 것은 임대료를 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대 지분 능력이 낮은 업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을의 설명 보시면 도심에서 주거 기능이 상업 기능보다 지대 지분 능력이 높대. 자, 지대 지분 능력은 자, 상업 기능이 주거 기능보다 높죠. 그래서 상업은 도심을 지향하는 거고 주거는 도심에서 벗어나서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거잖아. 그러면 을이 이 설명이 지금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다음에 디귿을 보시면 자, 중심 업무 기능은 요거 맞지? 대기업 본사, 금융기관 본점 이런 것들이 업무 기능이 되고 그다음에 이심 현상은 도심에서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도심에서 주변으로 이전하는 현상. 자, 병정 다 맞고 그다음에 무가 인구 공동화 현상이란 건 자, 도심의 상주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하죠. 왜냐하면 주거 기능 외곽으로 빠져나가니까 도심에 사는 인구가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 우리 뭐라 그런다? 인구 공동화 현상, 중요한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무의 설명이 맞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3번 갈게요. 가구와 비교한 나하고의 상대적 특성을 그림에서 골라라. 자,
두 개 찾는 거니까 문제가 되게 쉬워. 하나가 도심이고 하나가 외곽일 거잖아. 선생님 고향 지금 대구가 나와 있네요. 자, 일단 가가 상주 인구가 가장 적고 통군, 통학, 순, 유입 인구는 이렇게 계산하는데, 자, 유입 빼기 유출, 통국, 통학 시 유입 빼기 유출로 계산하니까 가는 지금 플러스 값이 나오니까 유입이 더 많다는 소리지. 그러면 가가 지금 도심이죠. 도심은 상주 인구가 적고, 그다음에 통군, 통학 시에는 유입 인구가 유출 인구보다 많은 순 유입 지역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나를 보시면, 자, 가보다 상주 인구는 훨씬 많고요. 저 X축의 상주 인구는 많은데 통군, 통학, 순 유입에서 마이너스니까, 자,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일하러 나간다는 뜻이겠지. 그러면 외곽의 주거 기능이 우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구의 특징을 고르라 그랬으니까 요거 특징 고르면 돼. 자, 먼저 주간 인구 지수는 낮아야지. 우리 요거 공식 알죠? 주간 인구 지수는 어떻게 구하나? 한 번만 써볼게. 자, 상주 인구 분의 주간 인구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하죠. 그러면 도심 같은 경우에는 상주 인구는 적지만 주간 인구는 많으니까 도심에서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은 거고 외곽에서 낮은 거죠.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오시고 D2 중에 하나네. 자, 그리고 인구 증가율은 높아야죠. 인구 증가율이 95년부터 2010년까지의 상주 인구 증가율이야. 그러면 나는 이만큼 지금 증가했는데 가는 이만큼 지금 감소했잖아. 맞죠? 그러니까 인구 증가율은 나가 높으니까 답은 요거 D겠네. 요거 볼 필요도 없이 4번이 됩니다. 그리고 군의 상업용 용지의 면적 비율은 당연히 도심이 높은 거니까 외곽이 낮아야 되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다음 4번 문제 가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의 상주 인구와 주간 인구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 지역에 대한 오는 설명을 보기에서 골라라. 자, 요게 지금 서울 지도니까 서울의 한가운데에 해당되는 요구가 우리 어딘지 알죠? 중구죠? 중구. 그다음에 요구는 우리 사는 친구들은 반가울 건데 구 이름을 몰라도 일단 풀 수 있어. 그러면 먼저 가가 상주 인구는 매우 적은데 주간 인구는 많잖아. 이게 도심이겠지. 도심. 그럼 여기서 중구가 요게 가가 되겠네. 맞죠? 그러면 자동으로 나가 외곽에 위치하는 요구가 나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주간 인구보다 상주 인구가 많은 거니까. 그래서 요구는 강동구입니다. 강동구. 어쨌든 요거 몰라도 도심, 그다음 외곽 이렇게 판단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먼저 기억에 가는 통근 통합 유입 인구가 유출 인구보다 많다. 자, 상주 인구보다 주간 인구가 훨씬 많으니까, 자, 유입 인구가 유출 인구보다 더 많다는 거지. 그래서 기억이 맞고, 그다음에 니은에 나의 주간 인구 지수는 100보다 높대. 100보다 높대. 그럼 100보다 높으려면, 자, 주간 인구가 상주 인구보다 많아야 되잖아. 근데 나는 상주 인구가 더 많죠. 그럼 100보다 높다가 아니고 낮다가 돼야 되겠지. 자, 그래서 니은이 틀렸고, 디귿을 보시면, 자, 가는 나보다 상업지의 평균 지가가 당연히 높은 거지. 왜냐하면 도심이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서 당연히 땅값이 비싸니까요. 그래서 디귿이 맞고, 그다음에 리을의 시가지 형성 시기는 당연히 과거에 서울 사대문 안쪽에 있었던 가운데 위치한 중구가 먼저 시가지가 형성됐겠죠. 틀렸지.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문제로 갈게요. 자, 여기 딱 맞추고. 그래프는 서울시의 구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골라보래요. 자, 먼저 여기서 봐. X축이 상주 인구고 Y축이 주간 인구잖아.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빨간색으로 선을 그어볼게. 자, 그러면 자, 빨간색으로 선을 그은 이 점에 위치하는 곳들은 자, X와 Y 값이 같다는 거지. 맞지? Y는 X 그래프잖아. 이게 수학에서. 맞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너무 수학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요 점에 위치하는 것들은 이거 두 개가 같다는 거야. 상주인거하고 주간인거가 같다는 건데, 자, 이 선보다 지금 위에 있는 곳들, 그러니까 가와 나는 주간인구가 상주인구보다 더 많다는 소리죠. 맞죠?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주간인구가 상주인구보다 많은 거고, 여기보다 아래에 있는 녀석들, 그러니까 달을 포함해서 얘네들은 주간 인구보다 상주 인구가 많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네요. 맞지? 그러면 가나는 어느 정도 도심의 성격이 있는 거고, 다는 순수하게 외곽인 거지. 맞지? 응. 자, 그러면 오른쪽에 오시면, 자, 초등학교 학급수하고 생산자 서비스업의 사업 재수가 나오는데, 자,
가하고 나가 둘 다 도심의 성격이니까 누가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가 많은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자, 요 초등학교 학급수는 정확하게 상주 인구에 비례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 관계가 정비례지 비례.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요 x축하고 y축하고 대응해서 그냥 골라주시는 거예요. 자, 먼저 다가 상주 인구가 가장 많으니까 초등학교 학급수가 여기 제일 많겠지? 그러니까 다가 A.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나를 찾아볼게. 나가 두 번째로 상주 인구가 많으니까 초등학교 학급수가 두 번째로 많은 B를 골라주시고, 가가 상주 인구가 가장 적죠? 그러면 초등학교 학급수가 가장 적은 C를 골라주시면 되죠. 그럼 정답은 CBA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가가 중구고 나가 강남인데 선생님이 이거 설명한 거 기억나죠? 중구와 강남구가 둘 다 도심의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자, 중구는 거의 도심 기능만 주로 있고 강남구는 도심 기능 플러스 주거 기능도 같이 나타나잖아. 그렇지. 그래서 강남구가 주거 기능이 어느 정도는 같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급수가 도심 순수 도심인 중구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순수 도심 중구 같으면 인구 공동화가 심하다 그랬지. 인구 공동화가 심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주거 기능은 오늘날 거의 사라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라도 중구 사시는 분께는 죄송한데 자, 중구가 상주 인구가 너무 적으니까 자, 우리 공부의 편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강남이 사는 인구는 훨씬 많으니까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6번 볼게요.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다는 각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중에 하나래요. 그러면 서울 지도에서 하나의 구씩 찾아볼게. 자, 여기가 중구죠. 중구는 전형적인 도심이지. 주거 기능도 없는 전형적인 도심.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강서구죠. 강서구. 전형적인 주거 기능이 위치한 곳이야. 됐고. 그다음에 여기가 어디냐면, 자, 서울 남서쪽이 과거에는 공장이 많았던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금천구고, 금천구는 공업 기능이 있으면서 최근에는 저기 가산 디지털이다 이제 뭐 IT 기업들이 좀 위치한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1번 보기 전에 요거 가나다 일단 연결해야지. 자, 먼저 자, 다가 상주 인구가 가장 적죠. 요 동그라미 크기가 상주 인구니까. 상주 인구가 한 10만 명도 안 돼. 그리고 유입이 통근 통학시 유출보다 훨씬 많아. 그러면 다가 여기서 중구가 되는 거야. 중구. 그다음에 가하고 나의 차이가 둘 다 외곽에 위치하지만 자, 그래도 여기 공업과 IT 기업이 밀집한 금천구는 자, 통근 통학 시 유출보다 유입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가 중에 나가 통근 통학 시 유입이 유출보다 많잖아. 그러니까 나가 금천구야. 그다음에 가는 상주 인구는 훨씬 엄청 많고 유출이 유입보다 훨씬 많으니까 가가 강서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씩 찾았어. 자, 그럼 1번부터 볼게. 가는 나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주간 인구 지수는 자, 강서구는 유입보다 유출이 많으니까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 안 돼. 근데 금천구는 100을 넘겠지? 그러니까 지금 1번이 틀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간 인구 지수가 제일 높은 데는 사실 중구고 다고. 그다음 나고 그다음 가겠지. 그다음 주간 인구 지수 요 순서를 쓴 거야. 그다음 2번에 나는 다보다 제조업 업체 수가 많다. 지금 나가 지금 금천구잖아. 자, 그래서 금천구가 중구보다 당연히 공업업체 수가 많아야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리고 중구는 여기 땅값 비싼데 공장 거의 없겠지? 그것도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 3번에 나는 나보다 시가지 형성 시기가 이르다. 시가지 형성 시기는 항상 가운데 있는 중구가 이른 거예요. 틀렸고. 시가지 형성 시기는 이거 생각하면 돼. 과거 조선시대 때 한양이었던 곳. 여기서부터 시가지가 바깥쪽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은 가운데부터 시가지가 바깥으로 형성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다음 4번에 다는 가보다 대형마트 수가 많대. 자, 대형마트 수는 당연히 외곽이 더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 중구 같은 도심은 땅값이 비싸니까 대형마트는 넓은 부지가 필요하잖아. 넓은 부지가 필요한 업종이 도심에 들어가기 쉽진 않죠. 왜냐하면 높은 임대료를 다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마트는 어디서 더 많다? 외곽인 강서구에서 더 많어. 4번 틀렸고. 그다음에 5번에 다는 나보다 거주자의 평균 통근 거리가 뭐야 돼? 다하고 나 중에
중구에 살면 자 중구에 회사가 많으니까 통근거리가 짧아지겠지. 그럼 통근거리가 먼 건 외곽에 위치한 금천구겠죠. 틀렸지.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7번 볼게요. 다음 자료는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A시구의 인구와 종사자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쌤이 그 수업 때 서울 같으면 어떤 구들에 대한 대표적인 구에 대한 상황을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방 같으면 지방의 광역시들은 우리가 그 지방에 살아보지 않으면 어느 구가 도심이고 어느 구가 외곽이고 어느 구가 공업지역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이런 표처럼 이 A, B, C 구에 대한 자료를 아주 정직하게 제시합니다. 이걸 그냥 해석해서 푸는 거예요. 알겠지? 응. 그래서 여기서 구 이름을 다 몰라도 괜찮은 거야. 이게 부산 사는 친구들도 다 사실 모를 수도 있어. 여기 구 이름은. 자, 그럼 하나씩 해볼게. 자, 먼저 요걸 해석해 보는데, 자, 상주 인구가 지금 C가 제일 적고 B가 제일 많죠. 그다음 거기다가 통근 통학 순이동이 요렇게 계산된대. 통근 통학 유입 인구에다가 유출 인구를 뺀대요. 그러면 A하고 C는 지금 플러스가 나왔어. B는 지금 마이너스거든. B. 그러면 일단 B가 여기가 자 통근 통화가 할 때 다른 지역으로 많이 이동한다는 소리니까 여기는 거의 아파트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B가 주거단지야. 외곽의 주거단지. 그러면 A하고 C가 도심의 성격이 어느 정도 있다고는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힌트가 종사자와 관련된 힌트가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 종사자가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A 같으면 11만 명 중에 7만 명이 지금 공업에 종사하죠. 그러면 여기에 7만 명, 8만 명이 플러스가 된다는 건 공장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라는 뜻이겠죠. 맞죠? 그래서 A는 자 전형적인 상업이나 업무 기능이 강한 도심은 아니고 공업단지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서울의 금천구와 같이. 그 다음에 C는 제조업은 거의 없어. 그럼 여기가 전형적인 도심이겠죠. 또 상주 인구도 가장 적고. 여기까지 해석해 놓고 자 1번부터 선택지 볼게요. 자, 1번에 A는 B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자 인구 밀도 이거 이렇게 계산하잖아. 면적 분의 인구. 여기서 말하는 인구는 상주 인구입니다. 자 그러면 자 A하고 B 중에 B가 면적은 좁은데 상주 인구는 더 많죠. 그럼 인구 밀도 누가 높아야 돼? B가 높아야지. 1번 틀렸고. 그다음 2번에 C는 A보다 초등학교 수가 많다. 초등학교 수는 상주 인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많은 데가 초등학교 수 제일 많은 데가 B지. 상주 인구 제일 많으니까. 두 번째 A, 세 번째 C. C가 A보다 많다 했으니까 틀린 거고요. 그다음 3번에 C는 B보다 주거 기능. 주거 기능은 여기서 B가 요새 있었지 우리? 찾았지? 자 틀렸고. 그다음 4번에 주간 인구는 A가 가장 많대. 자 주간 인구는 여기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상주 인구에서 요거 상주 인구에서 통근 통학 순이동을 더하거나 빼면 되잖아. 통근 통학 순이동을 플러스면 더하고 마이너스면 빼면 주간 인구가 나옵니다. 그럼 주간 인구가 자 A는 8만에서 요것도 그냥 8만이라고 칠게. 그럼 한 16만 얼마 되는 거지. 근데 B 봐봐. 19만에서 7만을 뺐어. 23만이 되잖아. 그래서 주간 인구는 자 B가 여기서 주간 인구 이건 계산하는 법이고 주간 인구 B가 제일 많고 그다음 A, 그다음 C 이렇게 되겠죠. 4번 틀렸고 5번에 자 생산자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 여기서 생산자 서비스 뭐라 그랬지? 생산자 서비스 기업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죠. 기업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니까 자 기업은 보통 도심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얘도 도심에 보통 집중하죠. 자 그러면 C가 도심이니까 여기서 가장 높다. 정답은 5번이죠. 그치? 자 다음에 8번 문제 볼게요. 그래프는 우리나라 두 대도시의 구별 상주인구와 주간인구 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골라라. 자 요 도시가 다르고 자 요 도시는 구가 이거 세어보면 25개 나와. 자 이게 서울이에요. 아 서울인 거 몰라도 풀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구가 16개니까 이게 부산이야. 부산. 자 그리고 A하고 B 중에 A가 상수 인구가 적고 주간 인구 지수가 높으니까 A가 도심의 성격이 있는 곳이고 B가 상주 인구가 많으니까 외곽의 주거단지. 부산도 마찬가지겠지. C가 도심의 성격.
D가 외곽의 주거 기능의 성격을 가진 지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 A는 B보다 업무용 건물 평균 층수가 적다. 업무용 건물 평균 층수는 당연히 도심에서 높아야 되는 거죠. 자, 기억이 틀린 거고. 왜냐하면 도심은 땅값이 비싸니까 그만큼 토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죠. 그러려면 고층 빌딩이 올라가야 되잖아. 자, 그다음 니은 볼게. A는 C보다 생산자 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많다. 요거 어디서 많다 그랬어? 도심에서 많은데, 자, A하고 C가 둘 다 도심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서울의 도심에 더 집중하겠죠, 맞죠? 기업 본사 같은 거는 서울의 도심이 많으니까. 그럼 니은이 맞는 거죠. 자, 그다음 디귿에 B는 C보다 주간 인구가 많다. 자, 주간 인구는, 자, 여기서 주간 인구 지수에 대한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시한 게 Y축에 요게 있고요, X축에 이게 있어. 그럼 요 주간 인구 지수를 충분히 계산할 수 있잖아요, 맞지? 그러면 B 같으면, 자, 주간 인구가, 자, 요 놈을 기준으로 계산해 볼게. 자,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 조금 안 돼. 그냥 한 95로 잡아 볼게. 95는, 자, 상주 인구가 거의 65만 정도 잡아 볼게요. 65만. 그다음에 X 곱하기 100. 요거잖아. 요 X. 그러면은 이거 60 몇만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C는, 자, 요거 주간 인구 지수 200을 잡고 상주 인구는 한 5만을 잡으면 여기 X가 몇만이 되는 거야. 요게 요 X가 10만 명이 되는 거지. 얘는 지금 한 그래도 60만이 될 거고 얘는 10만이니까 당연히 B가 주간 인구가 많은 거죠. 그래서 디귿이 맞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도심이라고 무조건 주간 인구가 더 많은 거 아닙니다. 자, 도심은 외곽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은 거지. 알겠지? 그래서 외곽은 쌤이 이렇다 그랬죠. 아빠들은 도심으로 출근하는데 엄마, 초딩, 그 다음에 거기서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남아 계시는 분들도 많잖아, 맞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주 인구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주간 인구라는 건 공식에 대입해서 철저하게 계산으로 푸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딱 써놔. 계산하자. 알겠지? 함부로 도심이 무조건 주간 인구가 많다고 판단하면 안 돼요. 여기서 주간 인구 지수하고 상주 인구가 주어졌으면 주간 인구 당연히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 리을 볼게. C는 D보다 주거 기능이 강하다. 당연히 D가 강해야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8번까지 풀었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쌤이 9번부터 16번까지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금 이따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 안녕.